안녕하십니까. 재정회계법인 이병섭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두 번째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세 번째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관계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 매도인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인중개사를 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이 신고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서 신고서가 있고요. 이제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이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서면 제출, 시군구 구청 부동산과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 시스템 아래 주소에 따라서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신고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개인 그리고 법인 이 신고서는 아래 위 서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수관계 여부를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고요. 이제 시도랑 이제 시군구를 선택하셔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거래신고 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입니다. 이제 거래 가격 그리고 지연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셨을 경우에 10만 원부터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제 3개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좀 5, 6배 증가하게 돼서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 시 과태료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운 거래라고 많이 하죠. 이제 10억 원짜리를 이제 9억 원으로 신고해서 양도소득세를 뭐 낮추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취득세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다운한 금액,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 10억 원의 2%, 그러니까 2천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래 가격이 많이 차이 날 경우는 이제 최대 5%만큼, 실제 거래 가격의 5%, 5천만 원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 거래 시에 이제 주변 지인들 혹은 친인척 명의로 이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종소세 부과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양자에서 박탈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소득 요건을 초과해버려서 지원금이 끊겨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이제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대상은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비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6억 원 이상, 그리고 법인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 가격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주택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나 거래 가격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투기 과열 지구, 이제 강남 3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이어도 이제 신고는 하지만 이제 증빙 서류를 첨부할 그 의무가 없는데, 투기 과열 지구는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제출 시에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입주 계획서는 이제 위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당 입주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입주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이 자료가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후에 말씀드린 중요 추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자금 및 조달 입주 계획서를 이제 만약에 제출할 경우 증빙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느냐? 이제 금융기관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잔고증명서 혹은 예금증명서 등이 있고요. 이제 뭐 증여 상속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그리고 납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등 기타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부동산 처분 시에는 이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기관 대출 부채 증명서 그리고 뭐 대출 거래 신청서 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시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수 시에는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 3억 원 그리고 부동산 매매대금 5억 원, 증여 2억 원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다면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매매계약서 그리고 증여세 신고서 이렇게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관계 법령은 이제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조문을 좀 읽어보자면 이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만약에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이제 차입을 많이 제출이 일으켰을 텐데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현금을 받으셔서 이 대출을 일시에 상환했을 경우에는 이런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제 증여 추정이 되는 게 아닌데요. 이제 직업 연령 그리고 이제 뭐 그 재산 상태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미정용인데요. 이제 소명을 하고 난 자녀 금액이 취득 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 20% 혹은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뭐 주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성년이 이제 소득이 있더라도 고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그리고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좀 미비할 경우 그리고 자금 원천이 충분하더라도 이제 원천이 불일치한 경우 증여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시 인정되는 금액 및 증빙 서류는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급여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자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이제 보유재산 처분액도 처분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금액을 처분한 금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재 배제 기준인데요.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각각 10년 이내에 주택 5천만 원, 기타 재산 5천만 원, 채무상환 5천만 원이 미달하고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 1억 원 미달할 경우에는 이제 증여 추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고요. 이제 나이별로 이제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일 경우에 이제 조금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여 추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화면에 보시는 세율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 출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조사, 직접 조사가 있는데 주로 서면으로 나오는 간접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에 이제 소명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증빙 서류
위한 이제 양도 혹은 증여가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 법인에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